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3부분을 할 건데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해 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높죠.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HSK 5급이랑 6급까지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여기서 기초를 좀 잘 닦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항상 대비 특강을 실전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라고 실전처럼 연습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적중 문제 보실 거고요.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다 하기 전에 우리가 고사장에서 그냥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고르는구나라는 그 순서를 체크를 할 거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게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된 것이며 이 의도로 출제된 문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볼 거예요. 보실 건데 이게 독해 3부분은 한 3-4줄 정도의 글이 있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사지선다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구나. 이 독해 3부분을. 근데 독해가 5급이랑 6급을 갈수록 이 독해 3부분이 지문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긴 지문을 아직 내가 풀지 않더라도 짧은 지문을 통해서 독해 3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긴 지문도 뒷부분에서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지문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은 짧은 지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3줄을 다 읽고서 지금 짧은 단어들, 선진 단어잖아요. 이렇게 고르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들이면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내가 신경을 써야겠다. 문제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독해 3부분은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문제를 보시면 蓝色的家具可能会让人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해석이 다 되시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돼도 파란색이 무언가가 하고 키워드를 붙잡고 계시면 되는 거죠. 蓝色的家具가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의 가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지문을 읽다가 이 蓝色的家具가 나오면 문제가 풀리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보다는 질문과 보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기가 다 형용사로 즐겁다, 용감하다, 긴장된다, 행복하다라는 그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은 보는 거죠. 여기는 지문에서 내가 란서만 찾아야 돼요. 근데 지문에 보니까 란서和헤이서 해놓고 랑런까지 문제랑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느끼냐 했더니 4개의 보기를 이미 본 상태에서 진장이 딱 나와버리니까 진장을 고르면 되겠다 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를 다 해석을 하고 이 뜻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고 사실은 지문이 이렇게 있어도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딱 집어서 내가 찾아내는 걸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가운 색깔의 계열이 사람을 좀 긴장하게 만들다라는 걸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구나. 그걸 질문화시켜서 문제를 만든 거라서 그럼 진장을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중 문제를 볼 건데요. 이게 이제 대다수의 문제가 다 짧은 지문 하나에 질문 하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비교적 긴 지문에 2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나와요. 이게 HSK 5급이랑 6급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 경우를 대비해서 문제를 먼저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급이 조금 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HSK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이게 지문도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为什么로 물어보고 这段话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고요. 이 글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보통 이제 5급이랑 6급의 긴 지문을 보고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문제와 주제를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똑같이 4급에서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묻고 그 이후에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문 하나에 2문제가 있구나. 문제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为什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단어를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상황이니까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돼. 왕꼬우가 뭐지? 나 왕꼬우 처음 보는데 막 당황스러워요. 당황하지 마세요. 왕꼬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문에서 왕꼬우의 뜻을 몰라도 이 왕꼬우가 왜 점점 유행을 하는지 리우싱을 모르면 아, 점점 더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이 문제가 지칭하는 그 부분을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돼요. 왜什么로 물어봤다는 거, 원인을 묻는 문제. 그리고 主要在谈什么,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제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기 보시면 일단 人们很懒, 学习太累, 网购很便宜, 没时间逛街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매우 란을 모른다고 하면 란 한지를 그냥 그대로 찾으시면 되고요. 란이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 앞에 요 부수가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묘사할 때 이 부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람들이 매우 게으르다, 공부가 너무 힘들다, 왕꼬가 굉장히 싸다, 시간이 없다, 모르는 단어는 빼더라도 요 정도는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쇼핑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 인터넷 구매가 더 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의 보기는 다 왕꼬다, 왕꼬다, 왕꼬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꼬우더 요디엔이 나와요. 그러면 이 왕꼬의 상품, 그 다음에 단점, 방법, 그리고 구매의 장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4개 중에서 뭐가 답일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在人们工作都很忙 해놓고 逛街的时间越来越少. 보기랑 문제를 미리 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다 못하더라도 이거 내가 봤는데, 방금 문제랑 보기 볼 때 봤는데, 근데 수어이가 나와요. 여러분, 왜什么로 물어봤다는 건 이유를 물어보고 원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접속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어이면 그래서예요. 그럼 원인은 그 앞에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网上购物越来越流行이 나와요. 너무 친절한 문제인 거죠. 문제가 다 나오고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그 앞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구나.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시인자에는 현재야, 사람들은 매우 바빠,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글에 대해서 서론의 배경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고 메시지를 묻는 거거든요.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답은 봤기 때문에 이제 메인 시즌이 그대로 나와서 골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주제를 묻는 문제란 말이죠. 주제는 그냥 그 포인트가 나왔다고, 그 지문에 그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골라야 된다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왕꼬우가 많은 장점이 있대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딴이 그러나인 건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역접관계의 접속사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는 더 높은 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영화 되게 재밌었어.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화가 재밌었어가 주요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주요 포인트일까요? 재밌었어. 근데 나한테는 조금 어렵더라. 그럼 이 사람의 주요 메시지는 그 영화가 나한테는 조금 어려웠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딴 때문에. 딴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많은 단점을 갖고 있어야 하고 1, 그리고 2 해놓고 나머지는 다 단점 얘기예요. 아무리 장점을 살짝 짚어줬더라도 이 글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딴을 기점으로 해서 부정적인 것, 결함,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왕꼬우더 최디엔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하나는 짧은 지문 읽고 한 문제에 대답하는 거, 그리고 조금 긴 지문을 읽고 두 문제에 대답하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질문을 먼저 보고 보기를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지문에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긴 지문에 2개 정도의 문제가 딸려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와 주제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는 원인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접속사나 의문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주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 그 중에서도 但是나 可是처럼 역접이나 전환관계 접속사 뒤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지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보기 먼저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고 무조건 답이 아니라 이게 원하는 것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속어법을 써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해 3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도 많고 그다음에 5급, 6급까지 연장선상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 먼저 보고 보기 신경 쓰면서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답 찾는 거 연습해야겠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